안녕하세요. 메신저 조용화입니다. 연휴 마치고 밀린 업무를 하느라고 영상이 좀 늦었어요. 제가 최근에 고금리 고물가 시대다, 그리고 대출금리 유의하시면 좋다, 이런 메시지를 전해드렸는데요. 부동산 공부도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지만 요즘에 문득 거시적 경제를 우리가 좀 더 알고 있으면 부동산 투자나 실거주에 많이 도움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경제 흐름을 좀 알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공부를 틈틈이 해봤고요. 경제 흐름을 알고 있으면 제가 또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하고 그런 내용들을 좀 쉽고 간단하게 전해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공부를 한번 해봤습니다. 같이 공부하고 전반적인 이런 경제 흐름까지 저희가 틈틈이 공부를 한다면 충분히 부동산 투자 또는 부동산 내 집 마련 하는데 엄청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동아 재테크쇼에 나왔던 이야기들을 제가 좀 보고 다른 채널이나 영상을 보면서 공부를 좀 틈틈이 해봤어요.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내용들, 집에 일도 많으시고 다들 바쁘시고 하시니까 제가 공부를 해서 그 좀 어려운 부분들 거를 조금 쉽고 간단하게 표현을 해봤고요. 깊이적인 이야기를 당연히 들으면 좋겠지만 우리 모두 바쁘잖아요. 제가 최대한 관전 포인트와 핵심 부분만 요약해서 전달해 드리려고 하고요. 그럼 제가 정리하고 전해드릴 메시지 같이 화면 보시면서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앞으로의 자산시장의 향방은 물가가 결정짓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역사상 이례적인 수준으로 강한 속도로, 빠른 속도로 고금리 시대에 우리는 놓이게 된 거예요. 물가를 잡으려면 경기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경기를 좋게 놔둬야 돼요? 경기를 나쁘게 만들어야 돼요? 경기가 나빠야만 뭐가 되는 거예요? 물가가 잡히는 겁니다. 경기 침체가 와야 뭐가 잡힌다? 물가가 잡힌다. 경기 침체가 와야 물가가 잡힌다. 이 영상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정말 경기 침체가 와야 물가가 잡히는 게 맞을까요? 이 부분이 또 궁금하잖아요. 그럼 저와 같이 준비된 화면 보면서 공부하도록 해보겠습니다. 2023년 동아 재테크쇼 관전 포인트 그리고 결론. 결론은 뭐냐? 결국 경기 침체는 옵니다. 왜? 왜 오는 거야? 궁금하잖아요. 이 다음 화면 보면서 같이 이야기하겠습니다. 요 동아 재테크쇼 보면서 이 경제 흐름이나 이런 경제 침체에 관련된 내용을 좀 쉽게 또 설명을 해주신 분이 이 한양대 겸임 및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김광석 교수님의 메시지예요. 영상에서 제가 봤을 때는 거기서 이 교수님의 메시지가 있었어요. 우리 스스로 경제 흐름에 눈을 떴으면 좋겠다. 좋은 말씀이죠. 떠야죠. 네. 첫 번째, 우리가 최근에 만난 물가는 이례적인 물가다. 즉, 41년 만에 나타난 물가 상승이다. 아니, 재테크 시간에 왜 물가를 얘기를 하지? 이 부분을 알고 있어야 저희가 향후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뭐 채권이든 원달러든 이런 것을 저희가 그 사이클에 맞춰서 투자를 했을 때 상당히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거죠. 자산시장의 톱니바퀴 구조다. 물가는 금리, 주식, 부동산, 채권, 뭐 그 외 자산도 있는데 뭐 그 외 자산은 뭐 금도 있고 달러도 있고 하겠죠. 이 물가로 인해서 금리와 주식, 부동산, 채권 이것이 상승과 하락 사이클이 변한다. 엄청 중요한 거죠. 물가라는 게 물가로 인해서 이 금리, 주식, 부동산, 채권이 상승과 하락의 사이클이 변동이 있다는 거죠. 미래 자산 시장의 향방은 결국 물가가 결정짓는다. 이건 역사적으로 자산의 방향은 그리고 자산의 향방은 물가로 인해서 금리를 올리고 내리고를 지속적으로 반복을 했더라고요. 금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 질문은 물가가 어떻게 될까요와 같답니다. 대동소이한 내용입니다. 주식시장 어떻게 될까요? 물가 어떻게 될까요와 같은 맥락입니다. 결국 거시적 경제는 6가지 톱니바퀴 구조다. 물가, 금리, 환율, 주식, 부동산, 채권. 이것으로 인해서 이 변수로 작용이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켜봐야 될 지표는 6가지 중에 역시 물가다. 그럼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긴축 정책을 시작하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금리 인상의 기술을 적용하게 된다. 이 내용을 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좀 최대한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풀이를 해놨거든요.
물가는 그냥 물건의 가격 이렇게 보시면 되고 금리는 돈의 가치입니다. 그럼 2023년 돈의 가치는 현재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물가가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으니 돈의 가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냐? 물가가 계속 오른다. 그럼 결국 고물가 시대다. 그것을 2024년 하반기까지 추정하고 있다. 향후 내년 하반기까지는 뉴 레짐이라고 한다. 뉴 레짐은 새로운 체제를 뜻한대요. 결국 물가를 잡히려면 경기를 어떻게 해야 되냐? 최근에 FOMC의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알고 계시죠? 그분이 지금 통화정책 담당을 하고 있잖아요. 통화정책 담당자 제롬 파월 의장은 당연히 경기 침체로 유도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는 경기 침체가 갑자기 오는 게 아니고 경기 침체를 지속적으로 유도를 하고 있는 거죠. 물가가 높으니까 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경기 침체로 유도를 하는 거죠. 어떤 걸로? 금리로. 그럼 바로 앞으로 다가올 미래는 어떻게 되는 거냐? 암울하고 고통스럽지만 경기 침체이다. 팩트인 것 같아요.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린 어떤 스탠스로 준비하고 다가오는 경기 침체와 스태그플레이션에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냐? 어차피 경기 침체는 옵니다. 통화정책 담당자가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금리를 지속적으로 인상을 하거나 계속 고금리 상태를 유지할 거예요. 그 모든 전문가들이 현재 결론적으로는 일단 24년도 상반기까지는 금리를 지속적으로, 상반기까지는 고금리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일단 모든 전문가들이 그런 뷰로 보고 있어요. 상반기에서 끝나는 거냐? 그럼 상반기만 지나면 금리 인하해주는 거예요? 아닙니다. 금리 인하는 내년에는 없습니다. 미국에서 목표 물가가 2%죠. 목표 물가 2%를 잡기 전까지는 일단 이 고금리 상태가 일단 떨어질 수가 있다? 없다. 그러면 이 고금리 상태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높다. 이 지속적으로 고금리 상태를 유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럼 금리 인하는 24년도 하반기나 25년도 상반기로 모든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이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미국에 있는 JP모건도 그렇고 최근에 신문 기사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JP모건 회장인 것 같아요. 제가 본 기사는 주담대 금리가 7%를 넘어서 8%를 넘어설 거다. 답은 아니지만 현금과 캐시 확보를 해야 된다. 중요하다. 자산시장의 돈의 흐름을 모니터링하는 자세로 준비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다. 돈의 흐름을 잘 보고 있어야 된다. 누가 이동을 시키냐? 바로 부자라는 자산가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미래는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돈의 흐름을 잘 보고 선행을 하는 자산들을 좀 유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경제 흐름과 다가올 경기 침체를 공부하다 보니 개인적인 결론과 정리를 내봤습니다. 저는 전문가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누군가에게는 다 뻔히 아는 내용이잖아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제가 정리한 내용이나 제가 전달한 메시지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 부분도 조금 공유를 드리고 영상으로 좀 넣어봤어요. 메신저 조용화가 다가올 경기 침체를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당연히 첫 번째는 현금 확보죠. 많은 돈은 아니지만 제 기준에서는 저도 서민이기 때문에 틈틈이 그게 10,000원이든 100,000원이든 500,000원이든 100,000원이든 틈틈이 현금 확보를 하자. 두 번째, 저는 이 현금 확보를 한 것 중에 50%는 우량주 주식 확보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그런데 저를 따라하지는 마세요. 저를 따라해가지고 너 때문에 내가 여기 했는데 주식이 떨어졌네 안 떨어졌네 그러실 수 있기 때문에 저를 따라하지 마세요. 하지만 제가 얘기한 거는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유는 선행하는 자산 중 하나이고 지속적인 고금리는 내가 대기업 주식을 하나라도 담을 수 있는 기회라고 판단을 해서 그렇습니다. 흔히 알고 있는 요즘 2차전지든 뭐든 100만 원 넘는 것들 많잖아요. 그리고 50만 원 넘는 것도 솔직히 저는 너무 부담스럽거든요. 근데 이 고금리라는 기조가 찾아왔고 긴축으로 가기 때문에 틈틈이 제가 담을 수 있는 우량주 주식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우량주 듣도 보지도 못한 주식이 아니라 그냥 우량주. 3번
대출과 카드 사용을 했다면 최대한 줄이고 최대한 제한한다. 4번, 개개인마다 틀리지만 24년도에 경매에 주목을 했으면 좋겠다. 이전 영상에서도 일단 계속 말씀드렸었는데, 이전 영상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 통장에 보통은 2억, 3억 캐시가 아니라면 당장 신규 분양을 받아서 들어가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1억이나 1억 미만밖에 없다. 그렇다면 24년도 상반기에 올 경매 시장을 집중해서 모니터링 할 것 같습니다. 캐시가 1억 미만이라고 하면은 당장 들어갈 수 있는 신규 분야 사업지는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저희가 또 자산을 늘려가는 데 있어서 부동산만한 또 자산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다른 자산도 있지만 부동산은 삶의 터전이잖아요. 가족들에게는 집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혼자 살아도 잠을 자려면 집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부동산이라는 자산을 지금도 좋아하고 있고요. 내년 상반기 경매 시장을 꼭 여러분들도 주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얘기가 조금 길었는데 경제에 관련해서 저도 잘은 모르지만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고금리, 고물가 시대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체제, 뉴 레지메 시대라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그 부분 꼭 기억하시고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그럼 우리 또 만나요.